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내용은요. 요즘 한국 정치 상황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관련된 한 유튜브 채널의 분석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사임하고 또 대법원 판결 논란에 검찰총장 탄핵 이기까지 정말 여러 일이 동시에 터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도대체 핵심 쟁점이 뭐고 또 각계 반응은 어떤지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당신이 좀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 얘기부터 시작했죠. 네, 탄핵안 발의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끝나기 직전에 그 사표를 확 수리해버렸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됐죠.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요. 네, 저희가 본 자료에선 유시민 작가 코멘트를 인용하는데요. 이주호 부총리가 최상목 부총리보다 특별히 더 낫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최 부총리가 더 유능했다. 이렇게 볼 근거도 좀 희박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최 부총리 본인은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사과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고요. 네, 본인 입장 그랬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행정부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와중에 사법부 쪽에서도 정말 큰 논란이 터졌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 대법원 판결 말씀이시죠? 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파기환송. 이게 파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유시민 작가는 이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행보를 좀 우려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번 판결이 너무 빨리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했고요. 판결 속도에 대한 의문이군요. 언론 반응은 어땠나요? 자료 분석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아직 극명하게 갈렸어요. 예를 들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경제수장 공백 문제랑 엮어서 아니 법적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비판하는 서설을 냈고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네요. 반면에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오히려 이번 판결 과정에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해서 사법 불신만 키웠다. 이게 국민 주권 침해 소지도 있다. 이렇게 또 나를 세웠죠. 아, 정반대 시각이네요. 판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거군요. 네. 그리고 민중의 소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대법관 대부분이 현 대통령 임명 인사라는 점을 좀 주목하면서 이거 법조 카르텔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고요. 이야, 정말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군요. 네, 시각 차이가 아주 첨예합니다. 정치권 반응도 시끄러웠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그리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발언도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맞아요. 결과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나 맥락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죠. 참 어지러운 상황이네요. 근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바로 또 다음 카드를 꺼냈죠. 네, 바로 심우전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뭐였죠? 자료에 따르면 윤익은 경찰청장 기소를 일부러 늦췄다. 이런 거 하고요. 김성훈 전 해경청장 석방 때 즉시 항고를 안 했다. 이런 점들을 들었어요. 네. 심 총장 측 입장은 당연히 반박이겠죠. 네, 전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 청구로 또 흘러가는 건가요?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만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동시에 입법 드라이브도 강하게 걸고 있어요. 이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있잖아요. 상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노란봉투법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핵이랑 입법 양쪽에서 동시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죠. 정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 자료 분석의 마지막 부분은 최강욱 전 의원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요. 어떤 메시지였나요? 좀 강경한 메시지였어요. 소위 법비,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고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다고 해요. 상당히 강한 어조네요.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뭐랄까 행정부 리더십은 급변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정치적 공방은 격화되고 또 입법부는 강경 노선을 달리고 있고 정말 한국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각 주체들의 주장이나 비판이 정말 날카롭게 맞부딪히고 있고요. 핵심은 뭘까요?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주요 국가기관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어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 이건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도 각자 다른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사건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제도나 권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또 극한적인 대립이 계속될 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